그래가지고 이 눈물 나게 아픈 날은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물 나게 아픈 날은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지 말고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눈물 나게 아픈 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걸 메모를 하고 그걸 글로 써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수고한 날을 위로할 수 있는 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를 선택한 거고요. 이 사실은 또 삐뚤어진 또라이의 작가일지를 쓸 때 이 꼭지를 만들 때 유행가 가사뿐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은 그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하는 것들,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 목차들 그런 것들이 다 이 글감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눈물나게 아픈 날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여기서 그래 소리를 지르면 목은 아프고 때는 시원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지. 봉사를 하든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행복을 찾아도 행복이 지속적이어야지. 사랑을 해도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 제목을 선언하게 됐어요. 이 눈물나게 아픈 날 주제를 선언하라 그러면 이게 가장 책 쓰기에 대해서 가장 시작점이 되고요. 이걸 쓰는 순간 제목이 생각나면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들이 풀려나가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눈물나게 아픈 날 주제를 선언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쟁 도서를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주제를 찾았잖아요, 내 삶에. 그러면 그 삶의 주제하고 관련된 책을 일단 시중에서 50권 정도 사야 돼요. 여러분들 100권이라고 하면 기가 질릴까봐 내가 50권으로 줄인 거예요. 100권 정도는 구입하셔야 돼요.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그거는 논문 검색하러 가는 거지 내 책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책은 반드시 종이책으로 사서 노트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트로. 자, 여러분들의 그 주제하고 관련된 경쟁도서 50권을 사서 읽다 보면 나 같으면 이 내용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죠. 자, 빌린 책은 남의 책이에요. 도서관은 참고하는 곳. 그래서 내가 아는 제 지인들 중에서 제가 출간을 했다고 하면 도서관에 사라고 주문해놨어. 그러면 저는 그 친구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너는? 그러니까 너는 책을 이런 대답이잖아. 너 책 샀으니까 내가 생색은 내야 되겠고 그래. 도서관에서 사라고 얘기는 했고 나는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100마디보다는 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정도밖에 못 쓰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나라면 책을 어떻게 쓰겠다. 이 주제의 책을 노트화하면서 쓰고 분야의 책을 반드시 쌓아놓을 것.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딱 한 권을 선정하는 거예요. 나의 경쟁 도서. 요 같은 주제의 책 중에서 요게 있다. 그럼 요 책보다는 내가 더 잘 쓰겠다. 그럼 그 책을 여러분들의 용어로 필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잃지 말을 것. 제가 말주변이 없어도 대화 잘하는 법을 말주변 관련 책을 교보문고 가서 봤더니 한 300종이 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이 다 썼네. 스펙을 보니까 게임이 안 돼. 뭐 언론, 정보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미 저명 인사들이 대화법에 대해서 다 썼어. 그때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내가 쓸 게 없네 이제 보니까. 다른 책은 안 그렇겠어? 그런데 그때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60억 중에서 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나의 대화법은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쓴 것이 이제 말주변이 없어도 대화 잘하는 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박이 난 이유는 말주변 책에는 입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이 하나도 안 나와.
거기서 내린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대화는 귀로 하는 것이다. 여는 건 지갑을 열고 대화는 귀로 해라. 이게 주제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목에 속아서 샀는데 내용도 재밌네? 이런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5만 권 이상이 나간 거예요. 5만 권이면 뭐 조정래나 김훈 같은 분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지만 처음 책을 냈다는 사람치고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뭐 500명, 700명 중에서 글쎄요 5,000부 이상 나간 사람 없을걸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경쟁도서 50권을 분석해라. 그 다음에 누가 내 책을 읽을 것인가, 내가 책을 내면 누가 읽을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대화법 쓸 때 인터넷 포털을 잘 이용해 보세요. 그 지식인 그 코너 있잖아요. 네이버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뭐 쓰레기 같은 질문들도 많고 하지만 말주변 딱 치면 1000명 이상이 난 말 좀 잘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독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목을 장전한 거예요. 제목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600개를 만드는데 한 달 동안 하루에 20개씩 제목 20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각종 포털이나 대화법 관련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다 뒤져서 거기서 나온 제목을 여러 가지로 패러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틀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에 20개씩 한 달을 쓰면 600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한 게 이제 상대는 말 태우고 너는 걸어라 이런 이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제목이면 대박 나겠다 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 사극 제목이니? 이러더라고. 저는 대화에서는 상대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너는 잘 들어라 이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일견북이 멋있지 않아요? 말이? 상대한테 말 태우고 너는 끌어가면서 그의 말을 경청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목이. 근데 이렇게 냈으면, 이렇게 이 제목으로 했으면 초판도 안 나갔다.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제목으로 했으면 초판은 간다고 500권도 안 나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ou excellent. 이 제목 보면 여러분 사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원제예요.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완전 대박난 책이죠. 그거 원제가 You excellent예요. 이것이 팩트다. 주진우 기자의 주기자. 조금만 더 천천히 가세요. 해민스님 제목 이렇게 쓰면 책이 아마 천천히 팔렸을 거야. 이게 이 제목을 뭘로 바꾼지 아세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700세 이상이 나갔죠. 그럼 목탁을 아마 절 1000개에다가 목탁을 꽉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플루토늄의 행방. 그죠? 이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완전 대박난 책이에요.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 이런 것들이 제목이 이렇게 중요해요. 작가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보다는 진짜 끌리는 제목을 택해야 된다. 제목의 중요성. 목차는 설계도다.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사원의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작가 일기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주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글,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폐해와 문제점을 세 번째 문단에다 넣어야 돼요. 목차를 넣을 때.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지는 이렇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론, 본론, 결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독자들이 책 그 프롤로그를 딱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눈에 확 들어와야 돼. 그래야 제목도 사고 제목을 보고 펼치고 펼쳐보니까 목차가 눈에 확 들어와야 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게 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모으고 읽고 그다음에 방향을 전환하고 이런 절차가 이제 설계도 만드는 과정인데 목차를 한 4, 50개 정도 소목체로 큰 목차로 한 5개 소목차로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만들면 20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나와요. 자, 콘텐츠가 딱 나왔죠. 목차까지 나왔잖아요. 목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골조가 완성된 거예요. 골조. 골조 갖고 이제 집 완성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벽도 만들고 벽체에 방음도 하고 보온도 하고 바닥도 깔고 그 다음에 페인트도 칠하고 그 과정이 뭐냐면 요 바로 전에 말씀드린 그 목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목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 목차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그리고 2시간씩 최소한 글 쓰는 시간 2시간을 확보하고 자기 전에 10분을 정리하고. 시간이 없다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4시에서 7시를 활용하세요. 4시에서 7시. 부모님 돌아가셔도 4시에서 7시는 누가 타치 못해요. 4시에서 7시. 이 시간을 확보해서 너무 이렇게 진력이 빠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을 출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100권만 했지만 그 100권 50권 했지만 거기에다가 연하여 계속 생활하면서 좋은 책 누가 소개해주고 하면 내 주제하고 관련된 양서를 계속 쌓아놓고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고 거기서 좋은 문장이 나오면 항상 메모하셔야 돼. 어디다가 요 목차 들고 다니면서 목차에다가 계속 메모를 하셔야 돼. 살을 붙이셔야 돼.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로 끊임없이 이 목차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콘텐츠를 바구니에 담는 것은 집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집을 짓는데 200쪽을 한꺼번에 쓰려면 너무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여러분들이 200쪽을 한꺼번에 완성하지 말고 2장 반을 쓰시면 돼. 2장 반. A4 2장 정도 쓰시면 돼. 2장 반을 딱 샘플로 있잖아요. 첫 번째 꼭지 45개 중에서 샘플로 2장 반을 쓰면 그 2장 반을 45개 쓰면 돼. 그냥.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막 200쪽을 막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아까 그 콘텐츠를 갖고 다니면서 바구니에다 쭉 중구난방으로 다 담아 놓는 거예요. 담아 놓는다는 것은 계속 요약해서 넣는다는 거지. 넣어놓고 그 중에서 샘플 오리지널로 할 수 있는 아주 정연된 샘플 2장 반을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책 전체를 정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 유명한 작가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냄새였다. 요 말을 찾아내는데 조성기라는 어떤 라하트 하헤렙이라는 소설을 쓴 조성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설가 절필을 했다가 다시 책을 쓸 때 첫 문장이 생각 안 나서 15년 동안 절필을 했다가 다시 쓰게 된 계기가 그것은 냄새였다. 요 문장 하나가 딱 생각나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자, 서론, 본론, 각색과 인용, 결론. 2장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쓰셔야 돼. 서론, 본론, 결론은 논문에 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소설도 마찬가지, 소설도.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해리포터나 스티븐 킹의 많은 소설들도 그게 스토리에서 스토리 끝난다 이런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세히 보면 서론, 본론, 각색, 인용, 결론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샘플 2장 반을 완성하셔야 돼.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완성하는 두 번째 지름길. 그 다음에 완성한 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 초고라는 것은 200쪽짜리가 충분한방이지만 그래도 완성이 된 거예요. 분량이 완성됐으면
이걸 검토하셔야 돼. 책이 가독성이 있는지,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한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만 너무 쓰면 지루해요. 왜냐면 아마추어가 자기의 이야기를 아무리 정연되게 쓴다고 해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적절히 좀 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저자의 생각과 지식 경험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재미있어야 돼. 책이 재미가 없으면 안 읽어요. 가뜩이나 책 안 읽는데 재미까지 없으면 안 읽어요. 참고로 제 책은 다 재밌습니다. 한 권 재미없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계속 걱정해도 될까? 이거는 사람들이 논문을 너무 안 읽길래